여러분, 기업이익이 반토막이라 이러다 대침체가 온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전년 대비 HMM입니다. 과거 현대 상선이죠. 영업이익 감소, 예상 감소율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82.82%입니다. 마이너스 82.82%예요. 저는 이것을 딱 보면서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HMM이 배로 우리 수출할 물건을 굉장히 많이 실어 날라야 되거든요. 실어 날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HMM은 영업이익이 쭉쭉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82.82%가 줄어든다는 것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제조업의 대침체가 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단적인 지표입니다.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FN 가이드에서 예측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이 파란색은 매출이고 빨간색은 영업이익입니다. 빨간색을 먼저 보겠습니다. 빨간색을 보면 말입니다. 영업이익이 2022년도 작년입니다. 9조 9,455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가 추정한 추정치는요, 1조 7,084억 원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82.82%, 82.82%가 떨어진 수치예요. 사실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담감이 엄청난다는 거예요. 게다가 매출을 한번 보세요. 매출은 2022년에 18조 5,868억 원입니다. 네. 그러나 2023년에는 9조 4,006억 원이에요. 이것도 반토막입니다. 매출도 49.42%가 떨어진 수치예요. 49.42%. 여러분, 해운이라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핵심이잖아요.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매출이 49.42%가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82.82%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저는 대침체의 전조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해운회사만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 제조회사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입니다. 2022년 1분기가 작년 1분기입니다. 46조 1222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 1분기 23조 2274억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FN 가이드에 조사를 했고요. 국내 상장사 139곳에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총 합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물론 예측치입니다. 떨어진 게 마이너스 49.6%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지금 HMM이 떨어지는, 매출도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그 수순이 지금 실제로 139곳의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에서도 나타나죠.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이 좋다는 것은 수출을 많이 한다는 뜻인데 결국 수출을 덜 한다는 뜻이고 내수에 의존한다는 뜻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시장의 충격은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결국은 대침체 전조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순이익은요. 순이익은 지금 전망치가 16조 3,201억 원입니다. 작년 대비해 보면 57.1%가 떨어진 겁니다. 57.1%. 야, 진짜 어마무시하죠. 예. 이것을 보면서요. 시장의 분위기가 냉랭하게 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이게 139곳에 대한 것을 봤잖아요. 139곳이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대표 업종이 총망라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대표 업종들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당장 말입니다. 뭐 바이오나 내구재나 은행이나 자동차는 그나마 플러스를 유지합니다. 플러스를. 그렇지만 디스플레이나 부품이 적자 전환합니다. 반도체 장비도 적자 전환합니다. 예, 여기에다가 건설은 마이너스 2.5%거든요. 예, 서비스, IT 서비스는 마이너스 7.0%입니다. 점점 가면서 커집니다. 식료품은 마이너스 8.7%, 석유가스는 마이너스 13.2%, 게임은요 마이너스 18.4%입니다. 화학은요 마이너스 27.8%예요. 그리고 해상 운수는 마이너스 49.1%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1개월 전 대비입니다. 1개월 전 대비해서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전망을 해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한 달 전과 한 달 후가 지금 굉장히 달라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 특히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이게 적자 전환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수출 전체 액수에 많을 때는 반도체 장비나 반도체가 20%까지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자 전환을 하면 대침체 예상하지 못할까요? 디스플레이나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나 부품도 적자 전환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도체와 IT가 또 여기에 가전까지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하는데요. 이것까지 지금 나빠진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러다 대침체 온다는 이야기는 결국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이 굉장히 짙어진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게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면 좀 나아질 거다.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가 더 큰 침체는 되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런 예상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표를 잘 들여다보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요. 경제활동 재개를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가 반응이 신통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입니다. 2월 17일 현재예요. 974.6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1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뭔가 그러면 가시적인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에 물건을 싣고 이 컨테이너 선박들이 세계로 물건을 실어 날라야 돼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도 실어 날라야 되고. 그런데 조용합니다. 974.66이라는 숫자는요. 천이 깨진 건 당연하고요. 2022년 1월 7일에 5109.60을 기록한 이 수치하고 비교해 보면 5분의 1 토막이 더 났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물동량이 안 돈다는 거예요. 물동량이. 앞서 HMM의 영업이익이 82.82% 떨어진다는 거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유사하죠. 이게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면 배가 필요하고요. 배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요.
그러면 운임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안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결국 대침체 전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게다가 지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표에서도. 우리 수출 지표를 보면 최악이에요. 작년 11월에 마이너스 14.1% 이후로 말입니다. 올 1월에는 16.6%입니다. 2월에는 마이너스 2.3%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조업일수를 감안하면요. 조업일수가 이틀 많거든요. 네, 이틀 많은 걸 감안을 하면 마이너스 14.9%까지 또 늘어나요. 그러니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 국가예요. 수출이 떨어지면요. 이게 원청과 하청들도 다 어려워지고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돈을 많이 못 받아요. 네. 다시 말해서 가계소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가계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대침체 전조가 올 수 있다는 것 이제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시장에 있는 확실한 지표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너무 크다. 저는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침체가 안 오면 진짜 윤석열 정부가 잘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침체가 시작이 돼서 최악의 상황으로 흐른다 이러면요. 작년 10월에 겪었던 채권 위기처럼요. 10월 11일에 겪었죠. 또 한 번의 침체 위기를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늘 작은 단서가 결국 현실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이번에는요. 그 작은 단서가 현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들의 고통, 경제적 고통 좀 줄어들잖아요. 제발 이 말이 희망사항이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고통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